누구세요? 수염을 기른 안경 쓴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나이 들어 보였죠. 하지만 그 눈빛, 미경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었죠. 태연이? 남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강씨는 죽었잖아. 5년 전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미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경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48살 이제 정말 아줌마구나. 거울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봤지만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5년 전만 해도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이제는 면접 가방을 들고 가정부 자리를 구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마치 미경의 마음처럼 잔뜩 흐린 날씨였죠. 엄마, 내 파란색 후드티 못 봤어요? 지은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대학생이 된 딸은 여전히 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은 빨래 바구니에서 후드티를 꺼내 건넸어요. 여기 있어. 엄마, 오늘 면접 있는 거 기억해? 지은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이마를 탁 쳤습니다. 아, 맞다. 한라식품 회장님 집이죠? 미안해요. 또 깜빡했네. 미경은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의 기억력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의사는 원인을 명확히 찾지 못했고 검사와 약값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은이 오늘 약 먹는 거 잊지 말고. 미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은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미경아, 비 오는데 우산 챙겼니?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김치찌개 데워 드세요. 미경은 우산을 펼치며 아파트를 나섰어요. 한때는 남편 태연과 함께 웃으며 살던 집이었죠. 5년 전 교통사고로 태연이 세상을 떠난 후 집은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이 되었어요. 행복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어요. 버스에서 내려 큰 우산을 쓰고 걸었지만 바람에 치마 밑단이 젖고 말았죠. 첫인상이 중요한 면접날에 이게 웬 낭패인지 미경은 입구에 도착해 벨을 눌렀어요. 고급 주택가의 대저택 앞이었습니다. 한라식품 정석호 회장의 집이었죠. 안녕하세요. 가정부 면접 보러 온 윤미경입니다. 인터폰에서 딱딱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정문에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철제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미경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해. 이 자리는 다른 가정부 일보다 급여가 2배나 높았어요. 지은이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는 기회였죠. 현관에 들어서자 키가 큰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까만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윤미경 씨군요. 저는 정 회장님의 비서 오상민입니다. 미경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상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셔서 제가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넓은 거실을 지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이 천장까지 이어진 웅장한 공간이었죠. 미경은 긴장한 손길로 젖은 치마 끝을 매만졌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상민은 미경의 이력서를 펼쳤어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셨군요. 왜 그만두셨습니까? 미경은 목을 가다듬었어요. 이 질문은 항상 아팠습니다. 남편이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을 돌봐야 해서요. 상민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동정?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유감입니다. 그럼 IT 지식도 있으신 거군요?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네트워크 보안을 전공했어요. 상민이 이력서를 넘겼어요. 이곳은 일반 가정집과는 다릅니다. 정 회장님은 사생활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세요.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셔야 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미경은 빠르게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이 집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꽤 엄격한 조건이었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네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은 비즈니스 관련 중요한 손님들을 자주 만나십니다. 산업 스파이나 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하시죠. 미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도 병원에서 새로운 검사를 권했고 의료비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이해합니다. 서명할게요.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어요. 상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거두어 갔습니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때때로 주말 근무가 있을 수 있어요. 별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상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미경을 꿰뚫는 듯했죠. 이 일을 하시는 진짜 이유가 뭐죠? 당신 같은 IT 전문가가 단순 가정부로 지원하는 건 이상합니다.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침착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딸아이가 아파요. 원인 모를 기억력 장애와 신경계 문제로 병원을 자주 다니죠. 의료비가 많이 들어요. 이곳은 다른 가정부 일보다 급여가 훨씬 좋다고 들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상민은 미경의 눈을 오래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찾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첫 달은 수습 기간입니다. 정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최종 결정이 날 거예요.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합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민은 더 이상 말없이 미경을 현관까지 안내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친 후였고 희미한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복잡했죠. 일자리를 구한 기쁨과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왜 이렇게 엄격한 서약서를 요구했을까? 정석호 회장은 어떤 사람일까? 미경은 손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태연의 미소 띤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태연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지만 미경은 알 수 없는 예감에 몸을 떨었어요.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버스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미경은 가방을 꼭 쥐고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그녀는 알지 못했죠. 이 일자리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어요. 미경은 정석호 회장의 저택에서 일하는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청소와 빨래, 때로는 간단한 요리까지 했죠. 회장은 여전히 해외 출장 중이었고 상민이 집을 관리했어요. 오늘은 별장 청소하러 가야 합니다. 아침 일과를 시작하려는 미경에게 상민이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죠. 별장이요? 네, 회장님께서 내일 귀국하십니다. 강원도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실 예정이에요. 운전기사가 데려다 줄 겁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장이라.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싶었죠. 준비물은 필요 없어요. 모든 청소 도구는 현장에 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미경을 태우고 2시간을 달렸어요.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는 비포장 도로를 지나자 아름다운 통나무 별장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집이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고립된 장소였죠. 저녁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운전기사는 미경을 내려주고 돌아갔어요. 미경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고급스러웠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일단 환기부터 해야겠네. 미경은 창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주방, 회장의 침실까지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다른 공간과 달리 지하실은 깨끗했죠. 누군가 사용하고 있나?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실은 작은 연구실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현미경, 시험관, 그리고 컴퓨터까지 누군가의 작업 공간이었죠.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수염을 기른 안경 쓴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나이 들어 보였죠. 하지만 그 눈빛, 미경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었죠. 태연이? 남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강씨는 죽었잖아. 5년 전에.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혼란, 충격,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쁨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미안해. 미경아, 정말 미안해. 미경은 갑자기 달려들어 태연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쥐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5년이야. 당신이 사라진 지 5년이나 됐어. 나와 지은이. 어머님까지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눈물이 미경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태연은 뺨을 감싸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장례식도 치렀어. 당신 사진 앞에서 매일 밤 울었다고. 미경의 무릎이 꺾였어요. 태연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내려놔. 날 만지지 마. 미경은 몸부림쳤지만 태연은 그녀를 놓지 않았어요. 천천히 의자로 데려가 앉혔죠. 왜 이런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경은 울먹이며 물었어요. 태연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제야 미경은 그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분명 태연이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죠. 더 늙고 지쳐 보였어요. 여기서 최태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 정석호가 날 찾지 못하게. 미경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정석호? 당신 회사 사장님이? 무슨 상관이? 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어. 너와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서. 미경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 경찰이 당신 차가 절벽에서 추락했다고 했어. 시신은 못 찾았지만 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연출된 사고였어. 내가 스스로 계획한 거야. 왜? 대체 왜? 태연은 미경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경은 손을 뺐어요. 아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죠. 한라 식품에서 일할 때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어. 그들이 개발한 인공감미료 스위트 플러스가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지.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지은이의 기억력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감미료 지은이가 좋아하던. 태연이 놀라며 미경을 바라봤어요.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 화가 슬픔으로 바뀌고 있었죠. 기억력 문제가 생겼어.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5년간 모은 증거야. 스위트 플러스 피해자들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해. 미경은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복잡한 화학식과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죠.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정석호 회장의 별장에서? 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이러니하지. 내 원수의 집에 숨어 있다니. 하지만 이곳이 가장 안전해. 누구도 여기서 날 찾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럼 정석호는 당신이 여기 있는 걸 몰라? 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산속 노부부의 도움으로 여기 잠입했어. 정석호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이곳에 와. 그때마다 나는 숲속으로 피신하지. 미경은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그런데 왜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어떻게 정석호가 나를 가정부로 고용 거야? 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혹시 정석호가 우릴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돼. 미경은 갑자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비서 상민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죠. 오상민, 그 사람이 면접을 봤어. 내 배경을 꼼꼼히 조사했고. 태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오상민이 널 여기 보냈다고?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미경도 일어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나가야 해?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 내가 정석호의 집 안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미경은 태연을 바라봤어요. 5년 전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죠.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어요. 더 단단해진 듯 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당신이 살아있다니. 태연이 조심스럽게 미경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미경이 물러서지 않았죠. 태연은 천천히 팔을 뻗어 미경을 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마. 이제 함께 싸울 수 있어. 정석호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지은이와 다른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어.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태연의 품에 안겼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하지만 그 밑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죠. 태연아, 정말 당신 맞아? 태연은 미경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나야 돌아왔어. 미경아. 빼꼼한 지하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어요. 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며.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죠. 별장 정원 한쪽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하 연구실에서 태연과 미경은 마주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죠. 미경은 이제 조금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처음부터 이야기해줘. 미경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내가 한라식품의 식품안전연구소에서 일할 때였어. 새로운 인공감미료 스위트 플러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배정됐지. 태연은 책상에서 노트를 꺼내 미경에게 보여줬어요. 처음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어. 당도는 설탕의 500배, 칼로리는 거의 없고 완벽한 감미료처럼 보였지. 미경은 노트를 넘기며 들었어요. 페이지마다 복잡한 화학식과 그래프가 가득했죠. 그런데 장기 시험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 실험용 쥐들이 기억력 장애와 신경계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야. 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실험을 반복할수록 같은 패턴이 나타났지. 스위트 플러스가 뇌의 해마와 신경 연결망에 손상을 주는 것이 확실해졌어. 미경은 손을 떨며 노트를 덮었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지은이가 그 감미료를 많이 먹었니? 미경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은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설탕 대신 그걸 항상 사용했어. 커피에도 넣고 요리할 때도.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미경은 태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계속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태연은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연구 결과를 상사인 박준영 소장에게 보고했어. 하지만 그는 내 연구를 무시했지. 더 많은 시험이 필요하다. 결과가 확실하지 않다면서 말이야. 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난 확신했어. 데이터는 명확했거든. 그래서 직접 정석호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 미경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친절했어.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었지. 하지만 내가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변했어. 갑자기 나를 자기 별장으로 초대했지. 이 별장? 아니, 제주도에 있는 다른 별장이었어. 거기서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 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했죠. 처음엔 날 회유하려 했어. 거액의 돈을 제안했지. 연구 결과를 폐기하고 입을 다물라고. 하지만 내가 거절하자 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갑자기 내 과거를 언급하기 시작했어. 심지어 내 아버지까지. 미경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당신 아버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야?
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와 정숙호는 대학 동기였어. 둘은 과학 경시대회에서 라이벌이었대. 우리 아버지가 항상 1등이었고 정숙호는 2등이었지. 미경은 놀랐어요. 태연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졸업 후 아버지는 연구원의 길을 선택했고 정숙호는 사업가가 됐어. 한라식품을 일으켜 성공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은 여전했나 봐. 그날 정숙호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 태연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내 아버지는 천재였지만 가난하게 죽었다. 넌 그보다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내 앞길을 막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 미경은 숨이 막혔어요. 이런 복잡한 과거가 있었다니. 그래서 그가 당신을 위협했어?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가족을 언급했어. 아내와 딸이 있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면서. 하지만 내가 굴복하지 않자 더 구체적인 협박을 했지. 태연의 손이 떨렸어요. 정석호는 스위트 플러스를 이미 대량 생산할 준비를 마쳤대. 수천억을 투자했고 출시만 남겨둔 상태였어. 내 보고서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지. 그는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어. 미경은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날 별장을 나온 후 누군가 나를 미행하기 시작했어. 휴대폰은 해킹된 것 같았고 이메일도 누군가 있는 것 같았지. 나는 점점 두려워졌어. 태연은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여러 이메일과 문서들이 있었죠. 마지막 시도로 익명의 이메일을 만들어 식약처와 언론사에 증거를 보냈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정석호가 정부 고위 인사들과 깊은 유착 관계가 있었어. 내 제보는 모두 묻혔어.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그 감미료가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거야?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라식품의 대표 제품이 됐지.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고 있어. 요즘 다이어트 식품, 무설탕 음료수, 심지어 어린이 간식에도. 미경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동안 지은이에게 그런 제품들을 사주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주차장에서 검은 차가 나를 향해 돌진했어. 가까스로 피했지만 그때 깨달았지. 정석호는 나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걸. 미경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죽음을 위장하기로 했어. 그것만이 너희를 보호하고 동시에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태연은 미경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절벽에서 차를 밀어 떨어뜨렸어. 미리 준비해둔 탈출 경로로 빠져나와 산속으로 도망쳤지. 모두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길 바랐어.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어디서 지냈어? 처음에는 산속에 사는 노부부의 도움을 받았어. 그분들은 내 상처를 치료해주고 숨을 곳을 제공해 주었지. 나중에 최태영이라는 새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어. 그리고 틈틈이 증거를 모았지. 태연은 컴퓨터 화면에 식품안전감시단이라는 웹사이트를 열었어요. 이건 내가 만든 익명의 단체야. 스위트 플러스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활동 중이지. 하지만 정석호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큰 변화를 만들지 못했어. 미경은 화면을 유심히 보았어요. 사이트에는 여러 신고와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정석호의 가정부로 채용된 거지?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게 의심스러워. 혹시 그가 널 통해 나를 찾으려는 건 아닐까? 미경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럼 난 더 칠 수도 있겠네. 태연은 미경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하지만 이건 기회이기도 해. 내가 정석호의 집 안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미경은 망설였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지은이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태연의 눈이 빛났어요. 정석호의 개인 노트북이나 서류들, 스위트 플러스에 관한 내부 문서가 있을 거야. 그걸 찾을 수 있다면. 미경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IT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컴퓨터 해킹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죠. 역시
내 미경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들을 이어주는 끈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태연아,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정석호는 너무 강력해 보여. 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해내야 해, 지은이와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버려진 양심을 되찾기 위해서. 미경은 태연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어요. 그녀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죠. 이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모험의 시작이 될지,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별장 밖에서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곧 운전기사가 미경을 데리러 올 시간이었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별장에서 돌아온 미경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죠.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침 식탁에서 지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미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제 별장 청소가 힘들었거든. 지은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별장이요? 어디 별장에 다녀오셨어요? 미경은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이 어제 대화를 이미 잊어버린 거였죠. 기억력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응. 회장님, 별장이야. 어제 저녁에 얘기했잖아. 지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미안해요. 또 깜빡했네. 미경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딸 곧 좋아질 거야. 그날 오후, 미경은 정석호 회장의 집으로 출근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이 화려한 집의 주인이 남편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라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윤미경 씨, 상민의 목소리에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그는 항상 소리 없이 나타났죠. 네? 회장님이 오늘 저녁에 돌아오십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미경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나요? 한우 스테이크와 샐러드면 충분합니다. 상민은 차갑게 대답하고 사라졌어요. 미경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해. 저녁이 되자 정석호 회장이 도착했어요. 미경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현관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별장은 잘 정리됐나? 정석호의 목소리였어요. 미경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네, 윤미경이 어제 청소했습니다. 상민의 대답이 들렸어요. 지하실도 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CCTV는 확인했나?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CCTV? 그럼 우리가 만난 걸. 네,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미경은 다시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휴일이어서 태연을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죠. 다음 날, 미경은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어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태연은 이미 와 있었어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미경이 그의 테이블에 앉자 태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런데 정석호가 어제 돌아왔어. 별장 CCTV 얘기를 하더라고. 태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지하실에는 카메라 위치를 알고 있었어. 우리가 만난 장소는 사각지대였어. 미경은 안도했어요. 그럼 오늘은 내 가짜 죽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태연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내 생애 가장 어두운 날이었어. 5년 전, 태연은 정석호의 위협을 받은 후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모든 걸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새 신분증, 현금, 도주 경로. 태연은 강원도의 한적한 산길을 택했어요.
낡은 가드레일이 있는 절벽이었죠. 그날 밤 11시, 난 마지막으로 너희 잠자는 모습을 봤어. 내 얼굴에 키스하고 지은이 방에도 들렀지. 그리고 집을 나왔어.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은 눈물을 참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길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완벽한 조건이었지.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 태연은 미리 준비한 대로 차에 무게를 실었어요. 시체로 오인될 인형과 자신의 신분증, 핸드폰, 지갑을 모두 차 안에 두었죠. 차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천천히 절벽 쪽으로 굴러가게 했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뛰어내렸지.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뛰어내리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굴러떨어졌죠. 20m는 굴러 내려간 것 같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고 팔이 부러졌어.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폭발했어요. 태연은 의식을 잃기 직전 숲속으로 몸을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 깨어났을 때는 낯선 방이었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폭발음을 듣고 산속에 사는 노부부가 날 발견한 거야. 노부부는 전직 의사와 간호사였어요. 그들은 태연의 상처를 치료하고 몇 주 동안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분들이 내 목숨을 구해주셨어. 특히 이 얼굴 흉터. 다행히 신분을 숨기는데 도움이 됐지. 미경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난 정말 내가 죽은 줄 알았어. 태연은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매일 너희에게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지. 정석호가 나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알았어? 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노부부가 마을에 내려갔다가 우리 사진이 붙어 있는 걸 봤대. 실종된 김태연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이었지. 하지만 내 사고가 이미 뉴스에 보도됐는데 왜 날 찾았겠어? 미경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이 내가 살아있다고 의심했던 거구나.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노부부의 도움으로 최태영이라는 새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어. 수염과 안경, 다른 헤어스타일,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했지. 태연은 첫 해에 여러 도시를 떠돌았다고 해요. 컴퓨터 수리공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죠. 그리고 틈틈이 한라식품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요. 2년 전 식품안전감시단이라는 온라인 단체를 만들었어. 스위트 플러스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였지. 태연은 휴대폰을 꺼내 웹사이트를 보여줬어요. 피해 사례와 증언들이 수백 개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 어린이가 기억력 문제를 겪는다. 두통이 심해졌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모두 스위트 플러스와 연관된 증상이었지. 미경은 화면을 유심히 보았어요.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석호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계약처도 언론도 움직이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미경은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석호의 별장에 숨어 지낼 수 있었어? 태연은 미소 지었어요. 우연이었어. 1년 전 내가 산속을 헤매다 우연히 이 별장을 발견했지. 정석호가 거의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후 지하실 작은 연구실 차렸어.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원수의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 미경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의문을 물었죠. 그런데 왜 내가 정석호의 가정부로 고용됐을까?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나도 그게 의심스러워. 혹시 오상민이 널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경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떻게? 정석호는 내가 살아있다고 의심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에게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널 고용해서 감시하고 나를 찾으려는 거야. 미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미끼였다니. 그럼 내 휴대폰이나 집에도 도청 장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조심해야 해. 우리가 만난 걸 절대 알려선 안 돼. 두 사람은 카페에서 나와 한적한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경이 물었어요.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석호의 내부 자료가 필요해. 회사 서버에 접속할 수 있거나 그의 개인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다면
미경은 결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할게. IT 전문가였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태연은 미경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위험할 거야, 들키면. 미경은 태연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딸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미경을 조심스럽게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상황에 너희를 끌어들이게 해서. 미경은 태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함께 싸우자.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미경은 정석호의 집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태연은 계속해서 증거를 분석하기로 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태연은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해, 미경아. 들키면 바로 포기하고 도망쳐. 알았지?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더 조심해야지. 5년 만에 겨우 찾았는데 다시 잃을 순 없으니까.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경은 태연의 흉터 난 뺨에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떠났어요. 미경이 모르는 사이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정석호의 집에서 평소처럼 일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적의 영역에 들어온 스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윤미경 씨, 오늘은 회장님 서재도 정리해 주세요. 상민이 차갑게 지시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재는 지금까지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상민은 미경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시는 곳이니 물건들은 절대 원래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카메라로 확인할 겁니다. 미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청소만 하고 나올게요. 상민이 떠나자 미경은 심호흡을 했어요. 서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있다면 조심해야 했죠. 서재에 들어선 미경은 먼저 카메라 위치를 파악했어요. 책장 위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미경은 평소처럼 꼼꼼히 청소하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정석호의 컴퓨터.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어요. 미경은 먼지를 닦는 척하면서 화면을 살짝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예상된 일이었어요. 책상 서랍은 모두 잠겨 있었어요. 미경은 청소를 마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확인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경은 조금씩 정보를 모으고 있었죠. 서재의 책 중에서 자주 꺼내본 흔적이 있는 것들, 정석호가 통화할 때 언급한 이름들, 그리고 방문객 목록까지 모든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미경은 다시 태연과 만났어요. 이번에는 한적한 산책로를 택했죠. 도청이나 감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떻게 지냈어?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경은 모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서재에 접근할 수 있게 됐어. 노트북이 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 미경은 작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정석호가 자주 프로젝트 리뉴라는 말을 해. 전화통화에서도 여러 번 들었고 메모에도 적혀 있더라고. 태연의 눈이 커졌어요. 프로젝트 리뉴. 그게 뭐지?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것 같아. 정석호가 식약처 고위 관계자와 통화할 때도 그 말을 했거든. 태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 연구실에서 더 조사해보자. 오늘 시간 있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친구와 저녁 먹는다고 말해뒀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정석호의 별장으로 향했어요. 태연은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안전한 경로로 미경을 안내했습니다. 지하 연구실에 도착하자 태연은 불을 켰어요. 벽면에는 수많은 자료와 사진이 붙어 있었죠. 마치 범죄 수사 현장 같았어요. 여기가 내가 그동안 일한 곳이야. 미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죠.
이렇게 많은 자료를 태연은 컴퓨터를 켜고 설명했어요. 스위트 플러스 피해자들의 증상을 분석했어.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여. 초기에는 가벼운 두통과 집중력 저하.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 문제가 심해지지. 화면에는 그래프와 차트가 나타났어요. 최악의 경우 신경계 손상이 영구적이 될 수도 있어. 지은이 상태는 어때? 미경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어. 아침에 한 대화를 저녁에는 기억 못하고, 최근에는 길도 헷갈려 해. 한 번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잊어버려서 경찰이 데려왔어.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개발 중인 해독제야. 아직 시험 단계지만 신경 손상을 늦출 수 있을지도 몰라. 미경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지은이에게 줘도 될까? 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사람에게 테스트해 본 적이 없어. 위험할 수 있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정식 치료법을 개발해야 해. 미경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죠. 근데 이 연구를 혼자서 어떻게 한 거야? 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가 아니야. 온라인으로 연결된 동료들이 있어. 그는 이메일을 열었어요.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과 교류한 흔적이 있었죠. 스위스, 독일, 캐나다, 각국의 독립 연구자들이야. 그들도 인공감미료의 위험성을 연구하고 있어. 내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들의 조언을 받고 있지. 미경은 감탄했어요. 태연은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네요. 국제식품안전 컨퍼런스가 2달 후에 제네바에서 열려. 우리가 충분한 증거를 모으면 그때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어. 미경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계획이 있는 거구나.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한라식품 내부 문서, 특히 임상실험 데이터와 회사가 위험성을 알고도 무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 미경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죠. 내가 정석호의 컴퓨터에 접근할 방법을 찾을게. IT 전문가였으니까 해킹할 수 있을 거야. 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위험해, 미경아. 미경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당신도 그랬잖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태연은 미경의 결심을 이해했죠. 그럼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태연은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건 특수 프로그램이 담긴 USB야. 컴퓨터에 꽂히면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해킹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 미경은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줘. 태연은 자세히 설명했어요. 미경은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죠.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태연은 작은 통신기를 건넸어요. 긴급 상황에서만 써. 내가 바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미경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어요. 태연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니 놀라웠죠. 그런데 어머님과 지은이에게는 언제 이야기해? 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직은 위험해. 정석호가 우리 가족을 감시하고 있을 거야.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안전한 상황이 되면 그때 만나고 싶어. 미경은 슬펐지만 이해했어요. 어머님은 아직도 당신 사진 앞에서 매일 기도하셔. 지은이는 점점 당신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은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미경은 정석호의 컴퓨터에 접근하고 태연은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정리하기로 했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박스를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미경은 일어났죠. 이제 가봐야 해. 늦으면 의심받을 거야. 태연은 미경을 바라봤어요. 고마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조심해. 미경아, 위험하면 즉시 포기해. 미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 나 꽤 용감하다고. 태연은 미경을 꼭 안았어요.
5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죠.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해, 미경아.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사랑해, 태연아. 미경은 별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찼죠.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전사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지은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딸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미경은 다짐했어요. 반드시 지은이를 구할 거야.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을 거야. 그날 밤, 미경은 태연이 준 USB를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일주일이 흘렀어요. 미경은 정석호의 컴퓨터에 접근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석호는 거의 항상 서재에 있었고 자리를 비울 때는 상민이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정석호가 급한 전화를 받고 서재를 나갔어요. 미경은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평소처럼 청소하는 척하며 서재로 들어갔어요. 지금이야. 정석호의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 보호기가 작동 중이었죠. 미경은 주변을 살핀 후 태연이 준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작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비밀번호 해독 중, 예상 소요 시간 3분.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분이라. 너무 오랜 시간이었죠. 언제 정석호나 상민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미경은 계속 청소를 하면서 시간을 벌었어요. 책장, 창문, 바닥, 열심히 닦으면서도 눈은 계속 컴퓨터 화면을 향했죠. 비밀번호 해독 중, 35% 완료. 제발 빨리.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곧바로 USB를 뽑으려 했지만 프로그램이 중단될까 봐 망설였어요. 비밀번호 해독 중, 68% 완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미경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문이 열리고 상민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청소 중이십니까? 미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책장 먼지가 생각보다 많네요. 상민은 미경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노트북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자리는 건드리지 않으셨죠? 물론이죠. 지시대로 했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쉽게도 비밀번호는 얻지 못했지만 적어도 들키지는 않았어요. 주말이 되자 미경은 다시 태연의 비밀 실험실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죠. 안녕, 미경아. 태연은 미경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베를린 대학의 동료가 내 연구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왔어. 태연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복잡한 그래프와 표가 보였죠. 이건 뭐야? 미경이 물었어요. 태연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스위트 플러스가 뇌의 해마 부위에 미치는 영향이야. 베를린 팀이 더 정밀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내 예측과 일치해. 화면에는 뇌 스캔 이미지도 있었어요. 미경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스위트 플러스의 주성분인 네오글루신이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방해해. 그래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미경은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이의 상태가 떠올랐죠. 지은이도 그래서 네오글루신 때문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한라식품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내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초기 임상시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거든. 태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한라식품 로고가 찍힌 문서였죠. 이건 어떻게 구한 거야? 미경이 놀라서 물었어요. 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식품안전연구소를 떠날 때 몰래 복사해온 거야.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지. 문서에는 스위트 플러스 초기 임상실험 결과가 담겨 있었어요. 일부 참가자들이 두통, 어지러움, 단기 기억력 저하를 호소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한라식품은 이 결과를 무시했어.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지. 그러다 결국 데이터를 조작했어. 미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증거가 여기 있잖아. 이걸로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불충분해. 이건 초기 자료일 뿐이야. 그들은 추가 실험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할 거야. 우리는 최종 승인 문서와 조작된 데이터를 찾아야 해. 미경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연구하는지 보여줄게. 태연은 미경을 실험실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인큐베이터와 현미경, 화학 장비들이 있었죠. 이건 스위트 플러스의 해독제야. 네오글루신의 효과를 중화시키는 화합물을 개발하고 있어. 미경은 놀랐어요. 정말? 개발은 어디까지 됐어? 태연은 시험관을 들어 보였어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죠. 동물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 하지만 인체에 사용하려면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해. 미경은 희망을 느꼈어요. 지은이를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얼마나 더 걸릴까? 태연은 고개를 기울였어요. 정확히 말하긴 어려워. 보통은 수년이 걸리는 과정이야. 하지만 우리에겐 그만한 시간이 없지. 미경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은이 건강 데이터가 도움이 될까? 병원 검사 결과들이 있어. 태연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실제 환자 데이터는 연구에 큰 가치가 있어.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윤리적으로 괜찮을까? 지은이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경은 이해했어요. 태연은 딸의 동의 없이 그녀의 의료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죠. 지은이라면 이해할 거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태연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래도 우선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내 양심에 맞지 않아. 미경은 태연을 바라봤어요. 5년이 지났지만 그의 정직함과 윤리의식은 여전했죠. 그래서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태연은 화제를 바꿨어요. 제네바 컨퍼런스까지 한 달 반 남았어. 그때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 미경은 정석호의 노트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비밀번호 해독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 미경아. 위험을 감수하지 마. 미경은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 난 항상 조심하니까. 두 사람은 컴퓨터로 돌아와 국제식품안전 컨퍼런스 웹사이트를 열었어요. 전 세계 식품안전 전문가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죠. 여기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라식품의 진실을 밝히는 거지. 태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미경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발표할 거야? 직접 갈 수는 없잖아. 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화상 연결로 참여할 거야. 익명의 연구자로 내 동료들이 도와주기로 했어. 미경은 감탄했어요. 태연은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죠. 그럼 내가 할 일은 정석호의 내부 문서를 확보하는 거야. 특히 프로젝트 리니어에 관한 정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은 임무였지만 해내야만 했죠. 태연은 작은 노트북을 미경에게 건넸어요. 이건 특수 노트북이야. 암호화되어 있어서 누가 들여다봐도 일반 문서처럼 보여. 중요한 정보는 이걸로 전송해. 미경은 노트북을 받아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5년이란 시간이 있었으니까. 게다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고. 미경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별장에서는 어떻게 지냈어? 정석호가 갑자기 오면 어떡해? 태연은 벽 쪽으로 걸어가서 작은 레버를 당겼어요. 놀랍게도 책장이 움직이며 좁은 통로가 드러났죠. 비상 탈출로야. 정석호가 올 때마다 여기로 숨어. 산속으로 이어져 있어. 미경은 놀랐어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죠. 와, 정말 대단해. 태연은 작은 방을 보여줬어요. 침대와 식량,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갖춰져 있었죠. 여기서 버텨왔어. 외롭고 힘들었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어.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연이 5년 동안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았는지 실감났죠. 이제 혼자가 아니야. 태연아, 내가 있잖아. 태연은 미경을 부드럽게 안았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죠.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정의를 위해, 지은이를 위해,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두 사람은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어요. 미경은 정석호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태연은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죠. 국제 컨퍼런스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미경은 집에 돌아갈 시간이었죠. 내일은 정석호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대. 그때 다시 시도해 볼게. 태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경을 바라봤어요. 항상 조심해. 위험하면 즉시 포기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 걱정 마. 떠나기 전 미경은 태연의 작업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이곳에 5년간의 노력과 희생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별장을 나서며 미경은 다짐했어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지은이를 위해, 태연을 위해,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하지만 미경은 알지 못했어요. 정석호의 그물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상민이 이미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미경은 일찍 출근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정석호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으로 오전 내내 집을 비울 예정이었거든요.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미경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죠. 주머니 속에는 태연이 준 USB와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미경 씨, 상민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항상 그랬듯 그는 소리 없이 나타났죠. 네, 회장님께서 곧 출발하십니다. 오늘은 2층도 청소해 주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상민은 미경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저도 11시에 외부 일정이 있습니다. 집에는 경비원만 있을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경비실로 연락하세요. 미경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상민도 나간다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상민이 떠난 후 미경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9시 30분이었죠. 정석호는 이미 출발했고 상민은 11시에 나갈 예정이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경은 차분히 일을 계속했어요. 2층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고 손님방도 정리했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11시가 되자 상민이 외출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은 창문을 닫는 척하며 그가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대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행동할 시간이야. 미경은 서둘러 서재로 향했어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정석호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미경은 USB를 꽂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 해독 중. 예상 소요 시간 3분. 미경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죠. 비밀번호 해독 완료. 스고 1289. 성공했어. 미경은 신속하게 노트북에 로그인했어요. 바탕화면에는 많은 폴더가 있었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미경은 프로젝트 리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몇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미경은 빠르게 파일들을 열어보았어요. 이게 뭐지? 첫 번째 문서는 프로젝트 리뉴 스위트 플러스 대선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미경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 문서에는 한라식품이 스위트 플러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증거였죠. 미경은 서둘러 파일들을 메모리 카드에 복사했어요. 이메일 폴더도 살펴보았죠. 그곳에는 정석호와 식약처 고위 관계자들 사이의 메일이 있었어요. 이건 메일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분명 뇌물이었죠. 미경은 이 파일들도 모두 복사했어요. 갑자기 1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온 거야? 미경은 서둘러 파일 복사를 마쳤어요. 하지만 아직 더 찾아봐야 했죠. 다른 중요한 폴더를 발견했어요. 임상실험 결과 원본이라는 폴더였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경의 손이 떨렸지만 계속해서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조금만 더. 드디어 복사가 완료됐어요. 미경은 재빨리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USB와 메모리 카드를 빼냈어요. 그리고 청소를 하는 척했죠. 문이 열리고 상민이 들어왔어요. 윤미경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미경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청소 중이었어요. 회장님, 책상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상민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는 천천히 방 안을 살펴보았죠. 일이 일찍 끝나서 돌아왔습니다. 서재는 제가 마저 할 테니 다른 곳을 청소하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상민이 들을까 걱정될 정도였죠. 들키지 않았길 바라야지. 미경은 다른 방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발견한 정보들로 가득 찼죠. 태연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미경은 서둘러 집을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도 주머니 속 메모리 카드가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을까 불안했죠. 집에 도착한 미경은 방으로 들어가 태연이 준 특수 노트북을 켰어요.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고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걸 봐. 프로젝트 리뉴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라식품은 스위트 플러스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비용 문제로 중단했다는 내용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임상실험 결과였어요. 원본 데이터에는 참가자들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공식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죠. 미경은 태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 내일 만나자. 응답이 바로 왔어요. 같은 장소, 오후 3시 조심해. 미경은 노트북을 끄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정말 위험한 하루였지만 가치 있는 정보를 얻었죠. 이제 그들은 한라식품을 고발할 결정적인 증거를 갖게 되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미경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지은이를 발견했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어? 지은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워 보였죠. 엄마,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미경의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이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었죠. 월요일이야. 우리 딸. 지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럼 내일 영어 시험이네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미경은 지은의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함께 공부하자. 내가 도와줄게. 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죠. 그녀도 자신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 저 나아질까요? 미경은 지은을 꼭 안았어요. 물론이지. 반드시 나아질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그날 밤, 미경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태연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그들의 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질 테죠. 창밖을 바라보며 미경은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석호의 집은 평소와 달리 분주했어요. 미경이 출근하자 여러 직원들이 오가는 것이 보였죠.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요? 미경이 가정부 중 한 명에게 물었어요. 회장님께서 중요한 투자자들을 저녁에 초대하셨대요. 집 전체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미경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상민이 그녀를 평소보다 더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미경은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상민이 다가왔죠. 윤미경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미경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상민의 목소리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했죠. 네. 무슨 일이신가요? 상민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서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경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 노트북이 해킹 시도 흔적이 있다고 보안팀에서 보고했습니다. 미경은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을 유지했죠. 정말요? 제가 청소할 때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상민은 미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가요?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직접 조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미경은 침을 삼켰어요.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의심받는 건가요? 상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죠. 아닙니다. 단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에요. 오후 일정은 평소대로 진행하세요. 상민이 떠난 후 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태연과의 약속 시간은 오후 3시. 지금은 1시였어요. 정석호가 저녁에 돌아오기 전에 태연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미경은 핸드폰을 꺼내 태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위험해. 해킹이 발각됐어.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 응답이 바로 왔어요. 알았어. 조심해. 미경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2시. 이제 서서히 퇴근할 준비를 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을까요? 미경은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2시 30분. 그녀는 상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서 30분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내일 일찍 와서 마저 할게요. 상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을 챙겼어요. 메모리 카드는 여전히 그녀의 주머니에 안전하게 있었죠. 이제 태연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미경은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돌아보니 2층 창가에 정석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미경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태연을 만나러 가는 길,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끝까지 가야 해. 3주가 지났어요. 미경은 정석호의 집에서 가까스로 의심을 피하며 일을 계속했죠. 그날 이후 상민은 그녀를 더 자주 관찰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정석호는 그녀를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태연과 미경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를 계속 교환했어요. 메모리 카드에서 얻은 문서들은 금보다 귀중했죠. 임상실험 조작 증거, 정부 관계자들과의 뇌물거래, 그리고 스위트 플러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계속한 내부 메일까지. 모든 것이 제네바 컨퍼런스에서 폭로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디데이가 하루 남았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미경은 태연의 연구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스위스 시간으로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에 발표가 시작돼. 나는 익명의 연구자로 화상 연결을 할 거야. 미경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그녀는 USB를 들어 보였어요. 작은 기기 안에 거대 기업의 비밀과 수많은 희생자들의 정의가 담겨 있었죠. 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내일이면 전 세계가 한라식품의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미경은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두렵지 않아? 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눈에는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죠. 물론 두려워하지만 지은이를 생각하면, 그리고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이 일을 해야만 해. 미경도 지은이를 생각했어요. 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가는 길도 혼자서는 위험할 정도였죠. 내일은 어디서 지켜볼 거야? 태연이 물었어요. 미경은 고개를 들었죠. 집에서 지은이와 어머님과 함께 텔레비전에 나올 테니까.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우리의 삶도 세상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꼭 안았어요. 내일의 폭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네바, 스위스 국제식품안전 컨퍼런스가 열리는 호텔은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로 북적였어요. 큰 강당에는
글로벌 식품 안전의 미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주최 측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다음은 특별 세션입니다. 인공감미료의 신경계 위험성 스위트 플러스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익명의 연구자가 화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익명의 발표자라니 이례적인 일이었죠. 스크린에 흐릿한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목소리도 변조되어 있었죠. 태연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의 대형 식품기업 한라식품이 개발한 인공감미료 스위트 플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태연의 변조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발표를 시작했죠. 스위트 플러스는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기 감미료입니다. 그러나 5년간의 연구 결과 이 물질이 인체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연구 데이터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객석의 전문가들이 집중해서 지켜보았죠. 스위트 플러스의 주성분인 네오글루신은 뇌의 해마 부위에 작용하여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장기 복용 시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연은 자신의 연구 결과와 독일, 스위스 과학자들의 검증 데이터를 차례로 보여줬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라식품이 이 위험성을 알고도 제품을 출시했다는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미경이 정석호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내부 문서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한라식품의 내부 문서입니다. 초기 임상시험에서 스위트 플러스의 신경 독성이 발견되었으나 회사는 이 데이터를 조작하여 규제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객석에서 더 큰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일부 기자들은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또한 이메일 증거에 따르면 한라식품은 정보 관계자들에게 매물을 제공하여 승인 과정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과 송금 내역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라식품은 프로젝트 리뉴라는 내부 계획을 통해 부작용을 인지하고도 비용 문제로 개선을 포기했습니다. 태연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곧 질문 폭탄이 쏟아졌죠. 이 문서들은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한라식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피해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문서 출처는 밝힐 수 없습니다. 피해자 추정치는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주최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어요. 몇 시간 만에 뉴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미경은 지은이와 시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채널이 제네바 컨퍼런스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었죠. 한라식품의 인공감미료 스위트 플러스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국제식품안전 컨퍼런스에서 익명의 연구자가 이 제품의 신경 독성과 회사의 데이터 조작을 증명하는 내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경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죠. 한라식품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소비자 단체들은 즉각적인 제품 리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런, 우리도 그거 많이 먹었는데. 지은은 화면을 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엄마, 이거 내 기억력 문제랑 관계 있는 거예요? 미경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나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미경이 받았죠. 여보세요? 윤미경 씨,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석호였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계신가요?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미경은 얼어붙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과 당신 남편이 한 일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석호가 차갑게 웃었어요.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당신이 내 컴퓨터를 해킹한 것도, 김태연과 만난 것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 발 늦었군요. 미경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둘이 할 이야기가 많군요. 정석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미경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급하게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미경은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속보입니다. 스위트 플러스 논란으로 식약처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라식품 제품 전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경은 결심했어요. 그녀는 지은이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서둘러요. 당장 이 집을 떠나야 해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미경은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서둘러요. 미경은 급하게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태연이 위급 상황을 위해 준비해둔 전화번호로 연락했죠. 김 변호사님? 윤미경입니다.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해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은 가족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그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도착했죠. 정석호였어요. 미경은 가족의 손을 꼭 잡고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골목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그들의 뒤에서 정석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내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 미경은 멈추지 않고 달렸어요.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이제 정석호는 더 이상 전능한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골목을 빠져나오자 한 대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연의 친구가 보낸 차였죠. 미경은 가족을 태우고 차에 올랐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운전사가 물었어요. 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부탁해요. 차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정석호가 골목에서 나와 분노에 차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미경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연이었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정석호가 너희를 찾고 있대. 우린 지금 도망치는 중이야. 지은이와 어머님도 함께야. 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내 친구가 보낸 차로 안전한 장소로 가.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검찰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미경은 희망을 느꼈어요. 폭로는 성공적이었어? 응. 완벽했어. 전 세계의 언론이 들끓고 있어. 한라식품은 끝났어. 미경은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지은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죠.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다 도망치는 거죠? 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사실은 아빠가 살아계셔.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도 충격의 말을 잃었죠. 뭐라고요? 미경은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태연의 생존, 스위트 플러스의 진실, 그리고 오늘의 국제적 폭로까지 모든 것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죠. 차 안에서 텔레비전 뉴스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한라식품 정덕호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취소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내부 조사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모든 스위트 플러스 함유 제품의 판매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오늘 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정의의 날이 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뉴스는 한라식품 스캔들로 가득했어요. 미경은 안전가옥에서 지은이와 시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라식품 본사의 검찰 수사팀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덕호 회장의 자택과 별장에도 수사관들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한라식품 본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경은 가슴이 뛰었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젯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후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시어머니도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연이었습니다. 미경아, 뉴스 보고 있어? 응. 검찰이 압수수색 중이래. 태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정석호가 체포됐어. 방금 김 변호사한테 연락받았어.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빨리? 그래, 제네바 발표
후 검찰이 이미 내사 중이었대. 우리가 제공한 증거가 결정타였어.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안전한 거야? 태연이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괜찮아. 내가 지금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으로 가고 있어. 내 신분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거야.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이와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해. 태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나도 그래.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 거야. 모든 절차가 끝나는 대로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미경은 가족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시어머니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지은은 흥분으로 가득 찼죠. 오늘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정말요? 미경은 딸을 꼭 안았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 드디어 다시 만나는 거야.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라식품의 오상민 비서가 검찰의 자수의 정석호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비서는 회장의 지시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미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상민이 배신했다니. 항상 차갑고 충성스러워 보였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검찰청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연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김태현 씨, 5년 동안 어디에 계셨나요? 정석호 회장을 고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가족과는 언제 재회하시나요? 태연은 차분하게 기자들 앞에 섰어요. 저는 5년 전 한라식품의 위험한 제품 스위트 플러스의 진실을 알리려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위장하고 숨어 지내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태연의 이야기에 기자들은 숨죽였어요. 그동안 가족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지만 태연은 더 이상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차에 올랐어요. 그는 5년 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미경과 지은, 시어머니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모두 긴장했죠.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태연이 서 있었어요. 수염과 안경은 사라졌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그였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연아, 미경이 먼저 그를 껴안았어요. 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아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태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살아있어. 내 아들이 살아있어. 지은은 뒤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태연은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아빠야.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달려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정말 아빠 맞아요? 꿈이 아니죠? 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꿈이 아니야. 우리 딸, 이제 아빠가 돌아왔어. 가족 4명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5년의 이별과 고통이 이 순간에 모두 녹아내렸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라식품 스캔들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시약처 고위 관계자 3명이 한라식품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위트플러스의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경과 태연은 새 아파트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안전을 위해 임시로 거처를 다시 옮겼죠. 정부농식품부 차관도 관련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품안전관리의 총체적 고시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태연은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해냈어. 정의가 승리했어. 미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죠. 지은이는 어떻게 될까? 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개발 중이던 해독제가 있어. 이제 공식적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 스위스의 연구팀도 도울 거야. 반드시 치료법을 찾을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참이었죠.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지은은 흥분한 얼굴로 말했어요. 스위트 플러스 피해자 모임이 생겼대요. 지금 SNS에서 엄청 퍼지고 있어요.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래요. 태연은 놀란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지은은 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학교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 애들이 많았어요. 다들 이 모임에 가입하고 있어요. 미경과 태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나도 가입할래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연은 망설였어요. 괜찮을까? 아직 위험할 수도. 지은은 단호했어요. 아빠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폭로했잖아요. 나도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내 이야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미경은 감동했어요.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우리 지은이가 정말 어른이 됐구나. 텔레비전에서 또 다른 뉴스가 전해졌어요. 한라식품 임시 경영진이 오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과 스위트 플러스 관련 제품의 전량 리콜을 약속했습니다. 화면에는 한라식품의 새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 회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석호 전 회장의 불법 행위는 회사의 기업 윤리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하지만 적어도 인정은 하네. 미경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식품안전연구소로 돌아가려고 해. 그들이 나를 다시 채용하기로 했어. 이번에는 스위트 플러스 해독제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될 거야. 미경은 기뻐했어요. 정말 그거 좋은 소식이네. 태연은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미경이는 어떨 것 같아? IT 회사로 돌아갈 생각 있어?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내 IT 지식을 살려서 식품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 태연은 감탄했어요. 멋진 아이디어야.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네. 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아빠처럼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태연과 미경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로 미소를 교환했죠. 그래. 우리 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연이 문을 열자 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검찰에서 김태현 씨의 법적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김태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뻐했어요. 태연은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죠.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스위트 플러스 피해자 지원재단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한라식품의 배상금 일부가 기금으로 사용될 거예요. 김태현 씨에게 재단 과학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태연은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피해자들이 직접 요청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미경은 태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남편의 눈에 자부심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수락하세요.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락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미경이 말했어요. 태연은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야. 지은은 부모님 옆에 앉았어요.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창밖에서 노을이 지고 어느덧 밤이 시작되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세상에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가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주말 아침이었죠. 미경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5년 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지은이 졸린 눈으로 부엌에 들어왔어요. 미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잘 잤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꿈도 별로 안 꾸고 잘 자요. 미경은 기뻤어요.
지은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태연이 개발 중인 해독제 실험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죠. 오늘 일기 쓰기 연습은 했니? 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일을 거의 다 기억했어요.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미경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은의 기억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건 가장 큰 희망이었죠. 우리 딸 정말 대단해.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미경아, 오늘 신문에 태연이 인터뷰가 실렸다. 시어머니는 신문을 건네주셨어요. 일면에는 스위트 플러스 해독제 개발의 주역 김태연 박사 인터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우리 아들이 이제 영웅이 됐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미경은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연의 연구팀은 스위트 플러스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법 개발에 진전을 보이고 있었어요. 임상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었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태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죠. 수염도, 안경도, 일부러 더 크게 붙여놓았던 가짜 흉터도 없었어요. 다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문 봤어? 인터뷰 잘 나왔네. 미경이 신문을 가리켰어요. 태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죠. 너무 대단하게 쓴 것 같아. 아직 완전한 치료법은 아니니까. 미경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충분히 대단해. 지은이도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 태연은 딸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가장 훌륭한 임상 사례가 되어주고 있지. 지은은 아빠에게 다가왔어요. 아빠가 저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침 식사 중에 태연이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다들 같이 갈래? 미경이 궁금해했어요. 무슨 행사? 태연은 설명했어요. 스위트 플러스 피해자 지원재단 공식 출범식이야. 내가 과학자문위원장으로 취임하는 날이기도 하고. 지은이 눈을 빛냈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만날 수 있을까요? 태연은 딸의 얼굴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어요. 물론이지.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치료를 받고 있어.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가야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미경은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소중했죠. 오후,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스위트 플러스 피해자 지원재단 출범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태연은 가족과 함께 입구에 도착했어요. 많은 기자들이 그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연 박사님, 오늘의 소감이 어떠신가요? 재단에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이 재단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의 치료법 개발과 피해자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피해자와 가족들, 의료진,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죠. 무대 위에는 여러 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정석호를 고발하는 데 협조했던 오상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 중요한 행사에 특별히 참석했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재단 이사장이 연단에 섰어요. 오늘 우리는 슬픈 과거를 딛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스위트 플러스 피해자 지원 재단은 모든 피해자들의 회복과 권리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사장은 계속해서 재단의 목표와 계획을 설명했어요. 치료 연구 지원, 의료비 보조, 심리상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제 재단의 과학자문위원장으로 취임하실 김태연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낸 영웅입니다. 태연이 연단에 올랐어요. 가족들은 앞줄에서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저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선택을 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모든 피해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딸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은을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저와 연구팀은 이미 희망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태연에게 인사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연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죠. 지은은 또래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의 경험과 회복 과정을 나누며 우정을 쌓고 있었죠. 너희들도 아빠가 개발 중인 치료를 받고 있어? 응. 나도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어. 예전에는 친구 이름도 자주 잊어버렸는데. 미경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했어요. 그녀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했죠. 식품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태연이 가족에게 다가왔어요. 어때? 기다리느라 지루하지 않았어? 미경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전혀. 너무 자랑스러웠어. 지은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빠, 제가 만난 친구들이 다 아빠를 영웅이라고 해요.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태연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시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가족은 함께 행사장을 나왔어요. 밖에는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죠.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녁 먹으러 가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자. 태연이 제안했어요. 모두가 기뻐했죠. 식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이 지금 여기 있었죠.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태연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선물이 있어. 미경과 지은, 시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태연은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4개의 작은 열쇠고리가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지은이 물었어요. 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새 집 열쇠야. 바닷가가 보이는 곳으로 이사 갈 거야. 모두가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지은이 건강에도 좋을 거고 새로운 진짜 우리 집이 필요하잖아. 미경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깜짝 놀랐지만 기쁨이 더 컸죠.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했어? 태연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몇 주 전부터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싶었어. 지은은 흥분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니. 정말 꿈만 같아요. 시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여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다니. 저녁 식사는 웃음과 행복한 대화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을 나누었죠. 지은아, 의학 공부는 어때? 아직도 관심 있어? 태연이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더 확실해졌어요. 나중에 아빠처럼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미경은 딸의 꿈을 응원했어요. 우리 지은이라면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이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 왔다고 생각해.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서 정의를 되찾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족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은이 말했어요. 태연은 가족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함께. 미경은 남편과 딸,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5년 동안의 어둠 끝에 찾아온 빛이었죠.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이었어요.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별빛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시련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